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습니다. 류일임 방심위원장이 국회에서 위증을 한 발언들이 공개됐습니다. 그 뒤에 숨어있던 윤석열과 김건희를 향해 드디어 화살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윤석열 하나 믿고 무슨 짓을 해도 다 될 거라고 믿었나 봅니다. 수를 쓴다는 게 해봐야 고작 이 정도입니다. 속이 다 보이는 짓만 하고 있는데 국민들의 심판이 날이 갈수록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런 정권을 3년이나 더 지켜볼 수는 없습니다. 오늘도 구독, 좋아요와 함께 정치사수 시작해 보겠습니다. 방심위를 윤석열, 김건희 방탄위원회로 만든 장본인이죠. 류일임 방송통신심의위회 위원장의 청부민원 의혹이 세상에 알려진 지 6개월이 지나서야 류 위원장이 처음으로 국회 증언대에 섰습니다.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위증을 할 경우 합당한 벌을 받겠다는 증인 선서를 했지만 류 위원장의 발언은 궁색한 변명과 거짓 내용으로 가득했습니다. 국회 과방위 의원들은 류 위원장에게 여기가 방심위 회의장인 줄 아냐며 불성실한 답변 태도를 꾸짖었습니다. 오후 2시에 시작한 과방위 전체 회의는 이날 자정에 가까운 시간까지 이어졌는데요. 류 위원장에게 쏟아진 질문은 주로 청부민원 의혹에 집중됐습니다. 청부민원 의혹이란 류일임 위원장의 가족과 지인들이 뉴스타파 인용 보도에 대해 같은 시기 집중적으로 거의 유사한 민원을 넣은 점으로 미루어 류일임 위원장이 직접 민원을 청부 내지는 사주한 것 아니냐는 의혹입니다. 류일임 위원장이 이를 보고 받고도 신고를 하지 않은 채 심의를 강행했다는 이해충 돌방지 위반 의혹도 함께 제기된 상태인데요. 여러 의원들이 돌아가며 집중 질의를 했지만 류 위원장은 자신의 청부민원 의혹에 대하여 긍정도 부인도 하지 않으며 한 번도 제대로 된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권익위 조사와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라서 답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며 답을 회피하기만 했습니다. 일부 의원은 권익위 조사가 무슨 전가의 보도냐며 질타했지만 류 위원장은 양해해주기 바란다고 헛소리를 했습니다. 먼저 류 위원장은 방심위가 MBC를 표적심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MBC가 류 위원장의 청부민원 의혹을 보도하니 방심위가 MBC를 표적심의한 것이 아니냐는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류 위원장은 지난해 취임하고 난 뒤에 심의한 100건 가운데 MBC 제재가 30건이었는데 올해는 70건 가운데 MBC 제재가 20건이니 올해 들어 오히려 줄었다. 따라서 표적 심사라고 할 수가 없다는 논리를 폈습니다. MBC가 청부민원 의혹을 보도한 시점 이후 MBC에 내린 법정 제재 건수가 보도 전보다 훨씬 줄었다는 주장인데요. 그러나 이 주장은 곧 거짓으로 드러났습니다. 위증을 인지한 류 위원장은 회의 도중 발언 기회를 얻어 증언을 번복했습니다. 류 위원장은 MBC뿐 아니라 MBC를 포함한 방송사 법정 제재 전체 합계를 잘못 말한 것이라며 사과했습니다. 이것도 제대로 된 사과가 아닙니다. 그저 수치 오류만 정정했을 뿐 방심위가 MBC를 표적심의한 의혹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뻔뻔하기 그지없습니다. 실제로는 이렇습니다. 류일임 방심위 체제에서 방심위와 선거방송심의위원회가 전체 방송사에 내린 법정 제재는 모두 126건이었는데 이 중 42건이 MBC에 쏟아졌습니다. 전체 법정 제재의 33%가 MBC를 겨냥한 것입니다. 류 위원장은 바로 잡은 발언에서조차 선거방송심의위의 법정 제재 건수는 빼놓고 발언했다가 또다시 질타를 받았습니다.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짧은 시간에도 정정한다고 하면서 거짓말을 했다며 선방위의 법정 제재 건수를 제외한 수치만을 언급한 류 위원장의 발언을 궤변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허술해도 이렇게 허술할 수가 없습니다. 류 위원장은 또 방심위 내부 직원으로부터 청부민원 의혹과 관련된 이해충돌 문제를 보고받은 적이 없다고 증언했습니다. 류일임 위원장에게 이해충돌 문제를 보고한 것으로 지목된 방심위 팀장 역시 국회에 나와 류일임 위원장에게 보고한 사실이 없다며 류일임 위원장의 증언을 뒷받침했습니다. 이 역시 거짓입니다. 그러나 권익위원회 신고서에는 청부민원이 집중됐던 시기 이를 의심한 해당 팀장이 류 위원장에게 동생의 민원이 접수된 사실을 보고했다고 적시되어 있습니다. 권익위 신고서 외에도 류 위원장에게 이해충돌 문제 보고가 이뤄진 정황은 더 있는데요. 류 위원장에게 이해충돌을 보고한 것으로 지목된 팀장은 보고 직후 사무실로 돌아와 팀원에게 류 위원장의 반응을 전했고 이와 관련한 물증이 남아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사안은 권익위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022년 6월 서울 평창동에서 열린 심정민 소령 추모 시집 출판 기념회는 류일임 당시 경주문화엑스포 대표가 주도해 열었는데요. 류 위원장은 이철우 경북도지사, 김수남 전 검찰총장, 임종등 예비역 소장 등 정재계 인사 수십 명을 행사에 초대했습니다. 대통령 선거 당시 경력 위조 논란으로 물의를 빚자 남편이 대통령이 되더라도 내조만 하겠다고 약속했던 김건희 여사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 이후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낸 행사입니다. 지난 4월
류 위원장과 대통령 부부의 특별한 관계를 추적하며 출판기념회에 김건희 여사가 등장한 경위를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번 과방위 전체 회의에서도 관련 질의가 나왔습니다. 의원들이 류 위원장에게 출판기념회에 김건희 여사를 초대했는지 물었지만 류 위원장은 행사 30분 전에야 김건희 여사가 온다는 걸 알았다며 전혀 그런 적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출판기념회 행사에 참석했던 아무개 씨는 오면 재밌는 일이 많을 것이라며 류일임 위원장이 초대했다. 초대받은 사람 일부는 김건희 여사가 온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질의에서는 류일임 위원장과 김 여사가 함께 찍힌 사진에 등장한 뒷모습이 류 위원장의 부인이었다는 사실이 새롭게 밝혀지기도 했습니다. 류 위원장이 직접 기획한 행사의 정재계 인사들은 물론 자신의 부인 그리고 김건희 여사까지 초청의 존재감을 부각하는 동시에 김 여사에게는 활동의 폭을 넓혀준 것입니다. 류 위원장은 2011년부터 2015년에 YTN 간부로 재직하던 시절 YTN 채널을 이용해 부인과 친누나 등 가족이 운영하는 사업을 홍보했습니다. 과방위 의원들의 관련 질의가 있었지만 류 위원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류 위원장이 자신의 가족 사업 홍보 프로그램과 기사형 광고를 수십 차례 YTN 관련 채널을 통해 방송한 것은 방송 프로그램들이 증거로 남아있어 움직일 수 없는 사실입니다. 들통날 수밖에 없는 거짓말을 치고서 어떻게 이렇게 당당할 수가 있습니까? 지난 1월 청부민원 의혹 보도 직후 방심위 임시회의가 갑자기 취소된 사실에 대한 질의도 나왔는데요. 당시 청부민원 의혹을 보도하자 일부 방심위 위원들이 진상규명을 요구하며 임시회의를 소집했는데 이 회의가 개최 3시간 전에 취소된 사건입니다. 일부러 임시회의를 불발시킨 것이 아니냐는 질의에 대해 류 위원장은 일부 위원들의 개인 사정으로 열리지 못했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러나 이 또한 사실이 아닙니다. 당시 취재진은 류 위원장을 회의장이 아닌 서울 서초구의 한 식당에서 발견했습니다. 류 위원장의 임기는 7월 22일까지로 채 한 달도 남지 않았습니다. 류 위원장의 청부민원 의혹에 대한 경찰 수사는 7개월째, 권익위 조사는 180일 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류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수사나 조사를 위해 단 한 번도 출석한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수사 당국과 권익위가 최고 권력자의 눈치를 보며 시간을 끄는 동안 류 위원장이 걸어온 길 뒤에는 무리한 법정 제재가 불러온 수십 건의 소송과 국민 세금으로 지불해야 할 막대한 금액의 소송 관련 비용이 남았습니다. 잘못을 하면 수사를 받고 죄가 밝혀지면 처벌을 받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근데 이런 상식적인 일이 현 윤석열 정권에서는 아주 특별한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대통령이라는 이유로, 대통령 배우자라는 이유로 제대로 된 수사조차 한번 받는 일이 없습니다. 이게 지금 대한민국이 망해가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공정과 상식을 부르짖을 때는 언제고 오히려 공정과 상식이 완전히 무너져 내린 사회를 만들었습니다. 단 2년 만에 일어난 일입니다. 이런 악행을 멈추지 못한다면 앞으로 남은 건 국가 소멸입니다. 탄핵을 꼭 이뤄내야만 합니다. 국민들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도 실패한다면 윤석열의 만행을 3년이나 더 지켜봐야 합니다. 꼭 함께해 주십시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이 바로 서는 그날까지 정치사수가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